이 사례는 2022년 7월에 국세청에 질의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제조업이 매출액 비중 50%가 넘는 주된 업종으로 10년 넘게 영위해 오다가 2015년부터 도소매업이 50%를 넘겨 주된 업종으로 전환되었죠. 가업의 영위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니라 두 분야 모두 대분류입니다. 즉,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대표님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가업을 넘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로 신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일 가업을 승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업 승계 요건 중 대표님들이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대표님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법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했을 때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업이란 무엇일까요? 저번 영상에 이어 가업의 의미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두셨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가업은 10년간 계속해서 같은 업종을 영업해온 기업을 말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승계를 생각할 정도라면 규모와 성장성 등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한 회사일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제조업이다, 도매업이다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매출과 수익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죠. 그런데 가업의 조건에는 같은 업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업종 기준이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산업의 종류를 세세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대분류는 제조업, 도매업, 농업, 임업, 건설업 등 범위를 넓게 한 분류이고, 중분류는 제조업이란 대분류 내에서 기계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식품제조업 등 제조업의 종류별로 나눈 분류입니다.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가업의 조건인 같은 업종은 대분류 내에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한 회사는 대분류인 제조업 내에 있는 제조업 종류별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벗어나는 업종인 도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할 경우에는 제조업과 도매업 중 10년을 넘게 영위한 업종이 가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소분류에서 중분류, 대분류로 확장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하나의 대분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도매업 등 2개 업종, 2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는 회사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2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한 회사는 매출액이 큰 분야를 주된 업종으로 하며 이 업종을 10년간 계속해서 영위해야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요건도 같은 승계 전 주된 업종을 5년간 유지해야 하고요. 다음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이 사례는 2022년 7월에 국세청에 질의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제조업이 매출액 비중 50%가 넘는 주된 업종으로 10년 넘게 영위해 오다가 2015년부터 도소매업이 50%를 넘겨 주된 업종으로 전환되었죠. 질의자는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경영기간 판단 시 주된 업종이 변경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두 번째,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부터 다시 계속하여 10년을 경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업의 영유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니라 두 분야 모두 대분류입니다. 즉,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영유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답변에서 과거 제조업의 영유기간은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제조업으로는 가압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10년이 넘은 제조업으로 다시 전환하여 가압승계를 받은 후 제조업으로 사후관리를 받든가 아니면 2015년부터 주된 업종이 된 도소매업으로 10년을 채워 가압승계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요건도 도소매업으로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0년 넘게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해온 법인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건설업, 2008년과 2009년까지는 부동산업, 2010년부터는 건설업이 주된 업종입니다. 아마도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 매출이 높고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업 매출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모두 대분류 항목입니다. 이 업체도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영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지만 국세청은 대분류 내, 즉 중분류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산 가능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결국 이 회사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어도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업의 매출을 키우면 가압승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로 들었던 업체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매출액은 환경 엔지니어링 용역 매출입니다. 이 회사는 상품 매출액은 도매업, 제품 매출액은 제조업, 공사 수입은 건설업, 환경 엔지니어링 용역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총 4분야의 대분류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환경 엔지니어링 용역 매출이 가장 많아서 주된 업종으로 보이지만 공사 수입 매출인 건설업 업종이 매출이 더 커진다면 주된 업종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업종별 매출 순위가 바뀐다면 이 회사는 가압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가압에 대한 개념과 과세당국의 입장에 대해 예규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경영하면 가압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함정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